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겠다는 마음과 미소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지만 분비는 지하철에 끼이거나 도로에서 무모한 운전자를 상대하는 등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사나 동료의 비난의 말에도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일상에서 사소한 문제를 마주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정말 괴로워집니다. 분노와 좌절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분노가 치밀면 불이 타오르듯 주변이 적막에 잠길 때에도 인내하며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의 평화를 위해 인내를 가져라. 그것이 악의를 품은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복수이기 때문이다. 충동적인 분노와 보복은 언제나 손쉬운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타오르는 불길의 연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수를 추구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인내는 우리를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먼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천천히 해결책에 접근하십시오. 찬란한 적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인내를 통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분노를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긴장을 분산시키고 고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자제력을 발휘하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의 영과 마음을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부여합니다. 인내는 해로운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할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는 자신을 해칠 수 있지만 인내와 이해는 유리한 상황과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화난 마음을 제어하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화하고 각성함으로써 분노의 불꽃을 끌 수 있습니다. 내면을 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분노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과 평화롭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감정, 생각 및 행동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합니다. 갈등과 분노와의 대결을 피하고 항상 내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모든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자기인식은 분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추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분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을 함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작용에서 더 큰 이해와 공감이 촉진됩니다. 명상이나 일지 작성과 같은 관행에 참여하면 자기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자아 실현과 깨달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물러서서 반성하라.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뒤로 물러서면 시야가 넓어지고 명료한 사고가 촉진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 모든 면에서 유리해진다.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그 불꽃이 찰나의 깜빡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유감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확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상황에 접근하여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러서는 한 가지 방법은 물리적으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고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 물리적 거리는 감정의 난기류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삶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고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경험에 집중하십시오. 관심과 집중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분노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상태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빛나는 꽃밭에 둘러싸여 내부에 불타는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의 열기에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십시오. 거리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평정을 되찾고 상황을 재평가하고 분노를 초월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상태로 인도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따스하고 찬란한 빛처럼 내면에 타오르는 불길을 달래줍니다. 그러니 분노의 소나기에 굴복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십시오. 넷째, 원망은 버리되 용서하라. 용서는 스스로 짓밟힌 발뒤꿈치에 빈 연꽃의 향기이다. 원한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와 정서적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사람의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정신을 소모할 수 있는 부정성이 생깁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원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붕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급한 판단이나 자기 비판 없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용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 그들이 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연민과 이해심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감 수준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상황을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의 부담에서 벗어나 치유와 성장의 세계를 맞이합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에 가두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고 분노와 부정의 무게를 떨쳐버리고 치유와 성장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라. 시간의 흐름은 쉽게 과거와 미래 사이를 휩쓸고 지나간다. 우리가 지치고 정체되어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면 분노와 억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되풀이하여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기회를 후회하거나 자신이 받은 대우에 대해 자책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현재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완전히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 챙김과 자기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파악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과 희망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더욱이 현재를 충실히 살면
삶의 가장 단순한 것에서 풍성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피부에 닿는 따사로운 햇살, 맛있는 음식의 맛,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작은 행복의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웁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짐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존재 속에 있는 빛과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여섯째,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고 상처와 불행을 남깁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분노, 좌절, 두려움에 휩싸여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초기 반응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보복을 구하려 하지만 그러한 반응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폭력의 악순환을 영속시킬 뿐이며 충동과 폭력에 굴복할 때 우리는 원초적 본능에 굴복하고 자각을 잃게 됩니다. 대신 갈등에 대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찾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더 높은 의식, 고귀한 추론, 공감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다룰 때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자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항상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갈등에 대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것을 옹호하고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필요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자신의 성격과 주변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마음의 순수함을 전하라.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은 상대방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고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에서 공격받거나 비난받는 느낌 없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 현명한 대화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노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분노 증후군은 우리 안에 불만이 쌓이고 결국 좌절감과 두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원한이 쌓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고 내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뿐입니다. 쌓인 감정과 오해를 한 번에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안의 분노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상처가 더 강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